사람들이 정말 생각보다 환경에 관심이 없다. 저도 그렇죠. 이걸 왜 시작했을까?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포시스 대표이사 원종화라고 합니다. 포시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정말 바다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환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염원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오염원은 하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것들은 하천에서 바다로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동안 바다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재활용이 안 됐어요. 염분이 묻어있는 부분도 있고 바다라는 공간에 들어가 있다 보면 유기물들이 많이 붙게 되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달라붙는 속도들도 상당히 빨라요. 저희가 부유 쓰레기를 관리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부유 쓰레기가 그만큼 초기 쓰레기다라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도 계속 또 있을 것 같지만 이건 물을 먹어서 가라앉거든요. 바다로 들어와서 3, 4일 정도 지나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바닥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고요. 중층에서 떠다녀요. 바다는 또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수거가 불가능해지죠. 저희 구조물이 오일펜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천이나 바다에서 쓰레기가 퍼지지 않게, 그리고 비가 정말 많이 온다 라고 하면 물이 빠져나가는 걸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천 관리하시는 분들의 반대들이 좀 있으시고요.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쓰레기를 좀 줍겠다고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세스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천에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를 우리가 관리를 해줄게. 우리나라도 1년에 15만 톤의 해양 쓰레기 발생한다고 하지만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역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가 나왔어 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세계 최초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정말 깨끗한 어망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재료로 쓸 수가 있어요. 어망에서 나오는 나일론 재료 같은 경우에는 명품 라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 가방에 많이들 들어가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깨끗한 재료니까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한 것들, 보통 현장에서 쓰기 힘든 재료들도 다시 써야 된다, 다시 쓰게 만들어야 한다 라는 저희는 사명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망이나 폐각 같은 것들을 최소한의 처리를 통해서 콘크리트 재료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마케팅용으로 만들었어요. 트리플래닛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비프다 제주 같이 해서 이제 저희가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콘크리트 재료를 만들었다 라는 거였었어요. 어망 파이버가 철근을 대체를 하고 폐각 파우더가 모래를 대체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존의 재료 못지않은 성능들을 발휘한다 라는 거였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재료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 쓰레기 관련된 사업으로 수주한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50억 정도 발생할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영리 회사가 들어와서 뭔가 영리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장이에요. 저는 정말 자원봉사같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를 막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술적으로도 어렵고요, 정책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어려워요. 2015년부터 이제 해양 쓰레기 얘기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어요.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도 심각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먹기 시작했다. 공론화가 됐지만 여전히 환경단체 문제였고,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2017년도에 해양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니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저희는 처음으로 해양 폐기물도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밸류체인을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수거한 쓰레기들, 폐기물들을 가지고 재료를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것들을 소비해주는 그룹이 필요하고요. 그 소비해주는 그룹은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사용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 밸류체인의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앞 단계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해양 쓰레기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없어요. 관리, 폐기물에서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해양 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회사들은 몇 군데 있죠. 그런데 관리, 그러니까 육상처럼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 쓰레기를 모아서 어떻게 이송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경제성을 만들어서 이건 어디에 보내고 어디에 쓰고, 이걸 하는 회사들이 없어요. 저희는 그 첫 사례, 성공적인 첫 사례가 되고 싶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7살인데요. 이제 그 아이가 바다를 가게 되면 처음에 하는 일이 쓰레기를 줍는 일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정말 열심히 잘해서 다음에 놀러 갔을 때는 아이들 눈에 쓰레기가 안 띄는 바다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환경은 신념이자 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보다 환경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바다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개인의 성향에 그러면 지자체나 국가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느꼈던 부분은 생각보다 바다가 진짜 더럽구나. 그리고 이게 누군가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이구나. 환경이 돈이 될 것 같다 라는 이유로만 시작하시면 금방 나가 떨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정말 시장이 있는 분야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서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